엄마, 집 팔고 요양원 가세요. 87세 박순자 할머니가 이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0년을 살던 집이었어요. 아이들 키운 집, 남편과 함께 늙어간 집, 감이 주렁주렁 열리던 마당, 다 기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안전하면 뭐해? 거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보면 70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명 중 3명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시설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안전을 말하고 부모는 존엄을 말합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편안한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곳이 있어서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노년의 마지막 집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야 당당하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노후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자식 눈치를 봐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시고 노년이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50년 된 낡은 2층 주택입니다.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 2층에는 방 2개가 있습니다. 벽지는 여러 번 발해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고 계단은 오를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화장실은 비좁아서 휠체어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최신 요양시설과 비교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을 권하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 할까요? 그 답은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26살 때 이 집에 처음 왔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린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다녔고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은 거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통이 너무 빨리 와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은 2층 작은 방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막내 아들은 마당 감나무 아래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10년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그 자리에 앉아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부엌 찬장에는 딸이 중학생 때 만들어준 머그컵이 있습니다. 삐뚤빼뚤 엄마 사랑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2층 계단 벽에는 아이들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에게 건물이 아닙니다. 기억의 그릇입니다. 시간의 지층입니다. 인생 전체가 담긴 앨범입니다. 정약용은 실학자답게 구체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화려함이 아니라 익숙함 위에서 단단해진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초가집의 익숙함이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노년에게 집은 재산 목록이 아닙니다. 정신이 쉬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내려앉는 땅입니다. 요양원이 아무리 깨끗하고 시설이 좋아도 낯선 곳입니다. 낯선 침대에서 자고 낯선 사람들과 밥을 먹고 낯선 복도를 걷는 일. 젊은 사람에게는 적응의 문제지만 노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50년 동안 자던 내 방, 내 이불이 아니잖아요. 천장도 다르고 창문도 다르고 냄새도 달라요. 거기 누우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를 낯선 환경에 두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익숙한 환경은 뇌를 안정시키지만 낯선 환경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할머니에게 이 집은 치료 공간입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같은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봅니다. 8시에 동네 병원에 갑니다. 30년 넘게 다닌 내과 의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와 동갑입니다. 할머니 얼굴만 봐도 컨디션을 압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혈압약을 조절해 줍니다. 젊은 의사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30년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병원 가는 길에는 늘 들르는 슈퍼가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할머니보다 10살 어립니다. 할머니 오늘 귤 좋은 거 들어왔어요. 당도 높은 거로 골라드릴게요. 할머니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동네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얼굴은 압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날씨 좋네요. 짧은 인사만 나눕니다. 하지만 이 인사가 할머니에게는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살면 병들고 자연스러우면 오래 산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몸이 이미 알고 있는 리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몸은 이 동네를 기억합니다. 병원 가는 길을 외우고 슈퍼 위치를 알고 공원 벤치 높이를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낯선 요양원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복도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식당은 몇 층인지. 젊은 사람은 며칠이면 적응하지만 90세의 노인의 뇌는 다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적응하는 동안 넘어지고 길을 잃고 불안해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평균 생존 기간은 익숙한 집에서 사는 노인보다 짧습니다.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맞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분명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매주 일요일 전화합니다. 둘째 딸은 격주로 방문합니다. 막내 아들은 가까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들릅니다. 동네 주민센터 복지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방문합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사흘 이상 안 보이면 전화합니다. 공원 벤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혼자지만 보이지 않는 그물망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안전입니다. 서울 성북동에 해심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 공동체 주택입니다. 일반 요양원과 다릅니다. 각자 독립된 방이 있습니다. 문을 잠그면 완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1층에는 공동 거실과 부엌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언제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싶으면 내려가고 혼자 있고 싶으면 방에 있습니다.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기 사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자유와 함께 있을 자유를 동시에 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요양원은 너무 많은 사람과 억지로 지내야 하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외롭거든요. 여기는 딱 중간이에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홀로 있음이 아니라 억지로 묶이지 않음이다. 장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유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관리받는 삶이 아닙니다. 연결된 자유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리에서 늙어가기입니다.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고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980년대부터 대형 요양원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방문 간호와 홈케어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노인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 노령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매일 방문하고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2번 옵니다. 식사 배달과 청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노인은 집에 살면서 요양원 수준의 케어를 받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회가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요양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약 8%입니다. 나머지 92%는 집에서 삽니다. 하지만 지원은 부족합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홈케어 비용은 비쌉니다. 자식이 돌보거나 혼자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일을 하고 각자 가정이 있습니다. 매일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권하는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존엄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 말하면서 그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강렬한 문장입니다. 선의도 강요하면 폭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안전을 바랍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물었을까요? 어머니,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대신 어머니를 위해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선의는 맞습니다. 하지만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선택은 노인이 직접 결정할 때만 존엄합니다. 자식이 결정하는 순간 노인은 결정 주체에서 보호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편해도 괜찮아. 위험해도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누가 정해준 곳에서 안전하게 사는 건 싫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맡겨진 거잖아.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노인은 안전만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원합니다. 통제력을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심리학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요양원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식사 시간, 여가 활동, 방 배치 등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B그룹은 직원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B그룹은 반대였습니다. 시설은 똑같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선택권이었습니다. 사람은 선택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선택을 빼앗기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나무입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는 남편이 심었습니다. 40년 전 할머니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홍시 마음껏 먹으라고 하며 작은 묘목을 심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년 가을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5년째 되는 해 가을, 드디어 감이 열렸습니다. 3개였습니다. 부부는 하나씩 먹고 하나는 남겨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년엔 10개는 열릴 거야.
다음 해에는 정말 10개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개, 그 다음 해에는 30개. 매년 가을 부부는 감을 세웠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고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해 가을, 감나무에는 감이 50개 넘게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감을 땄습니다. 하나하나 따면서 울었습니다. 그 뒤로 매년 가을 할머니는 감을 땁니다.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자식들에게 보냅니다. 감을 보낼 때마다 메모를 씁니다. 아빠가 심은 감나무야, 올해도 잘 열렸어. 자식들은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면 감나무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나무는 옮길 수 없으니까요. 감나무는 남편이니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뿌리가 깊고 작은 풀은 뿌리가 얕다. 그러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있는 곳에서 자라고 늙고 사라집니다. 할머니의 뿌리는 이 집입니다. 이 마당입니다. 이 감나무입니다. 뿌리를 뽑아 다른 곳에 옮기면 나무는 죽습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병원도 싫고 요양원도 싫어. 마지막은 내 방 내 이불에서 맞이할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는 준비됐어. 자식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왜 울어? 나는 행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갈 거잖아. 이보다 좋을 수가 없지.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정말 불편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한 건 괜찮아. 불편해도 내 집이니까. 편해도 남의 집이면 소용없어.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끔씩만 와. 너희도 바쁜 거 알아. 대신 전화는 자주 해.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별을 본 게 몇 번이었을까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감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심어준 감나무도 잘 자라고 있어. 올해는 감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나 몰라. 조금만 기다려. 나도 곧 갈게.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소요유편에서 자유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큰 새들은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작은 새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높이 올라가? 여기도 충분한데. 하지만 큰 새는 높이 올라가야 자유롭습니다. 각자의 자유가 다릅니다. 할머니의 자유는 이 집에 있습니다. 자식들의 자유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장자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묶이지 않는 것,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것, 끝까지 나로 사는 것.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서 생을 마감한 노인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 노인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집에서 임종한 경우 유가족의 90% 이상이 고인이 평화로웠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임종한 경우는 60%였습니다. 차이가 30%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료 장비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 때문입니다. 익숙한 천장을 보며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익숙한 소리를 들으며 가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낯선 병원 침대에서 기계음을 들으며 형광등을 보며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90세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삽니다.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덥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화장실은 여전히 비좁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봅니다. 오늘도 잘 있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슈퍼에 가면 아주머니가 좋은 과일을 챙겨줍니다. 공원에 가면 벤치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면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입니다. 여보 나왔어. 할머니는 혼자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만 무방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삶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편안해진다고. 할머니의 마음은 이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의 웃음소리, 감나무 아래 별빛.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울수록 오래 간다고.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삽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얽매이지 않음이라고. 할머니는 자유롭습니다. 요양원의 규칙도, 자식들의 걱정도, 사회의 시선도 할머니를 묶지 못합니다. 새 성현의 말은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할머니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을 문제로 봅니다.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한 인간입니다.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노년에게 줘야 할 것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늙고 싶으십니까?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것을 정하길 바라십니까? 이 질문들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50년 전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하십시오.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어디서 꽃을 피울지,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 늙어간다는 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군가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곳이어야 합니다. 90세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안전은 시설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행복은 보호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권리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이 공간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어떤 기억이 새겨져 있는지, 왜 이곳이 내 집인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늙고 싶은가? 나는 어디서 쉬고 싶은가? 나는 어디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은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할머니처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